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불과 한 달 전 대한민국 이커머스 업계를 뒤흔든 그 사건. 쿠팡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터졌을 때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쿠팡을 떠나겠구나라고요.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오늘은 이 놀라운 반전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모바일 데이터 분석 전문 기업의 최근 조사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지난 12월 그러니까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알려진 직후 쿠팡 앱 설치 수는 무려 52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이건 단순히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지난해 전체를 통틀어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게다가 그 전달인 11월과 비교하면 12만 건이나 더 늘어난 겁니다. 좀 더 놀라운 건 월간 설치 수가 50만 건을 넘어선 게 거의 2년 만이라는 사실입니다. 2024년 3월 이후로 처음 있는 일이죠. 정보 유출 사건으로 사람들이 등을 돌릴 거라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간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전문가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제시합니다. 첫째, 연말이라는 시기적 특성입니다. 연말은 원래 쇼핑 성수기죠. 할인 행사도 많고 선물 수요도 폭발합니다. 이런 시기에는 개인정보 걱정보다 당장 필요한 물건을 빨리 받는 게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둘째, 쿠팡이 집중적으로 마케팅을 펼쳤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오히려 공격적인 프로모션으로 고객을 붙잡으려 한 것이죠. 할인 쿠폰, 무료 배송 혜택 등이 이어지면서 사람들의 발길을 다시 끌어들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셋째, 그리고 아마 가장 중요한 이유일 텐데요. 바로 쿠팡의 배송 시스템에 대한 의존도입니다. 한번 새벽 배송의 편리함을 경험한 사람들은 쉽게 다른 플랫폼으로 옮겨가지 못합니다. 오늘 밤에 주문하면 내일 아침 문 앞에 도착하는 이 시스템, 대체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여기에 멤버십 구조도 한몫합니다. 이미 로켓와우 같은 유료 멤버십에 가입한 사람들은 굳이 다른 앱으로 갈아탈 이유가 없죠. 월 회비를 내고 있는데 그걸 포기하고 새로운 플랫폼에서 다시 시작하기란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이를 낙인 효과라고 부릅니다. 한번 들어가면 나오기 어려운 구조인 거죠. 그런데 흥미로운 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쿠팡이 상승세를 탄 바로 그 시기에 다른 플랫폼들은 정반대의 상황을 맞았습니다. 특히 중국계 쇼핑 앱들의 하락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를 예로 들어볼까요? 11월에 비해 12월 설치 수가 무려 13만 건이나 줄었습니다. 30만 건 정도로 떨어진 거죠. 테무는 더 큽니다. 거의 10만 건이 감소해서 73만 건 수준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8만 건 가까이 줄어들면서 15만 건도 채 안 되는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왜 중국 플랫폼들이 일제히 무너진 걸까요? 여기에는 쿠팡 사태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터지면서 사람들은 온라인 쇼핑 플랫폼 전반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유출된 정보가 중국으로 넘어갔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중국계 앱에 대한 경계심이 크게 높아진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한국 기업인 쿠팡에서도 정보가 샌다는데 중국 본사를 둔 플랫폼은 얼마나 더 위험할까? 이런 의구심이 확산된 거죠. 보안에 대한 우려, 데이터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는 불안감, 이런 것들이 중국 앱 설치를 주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누가 웃었을까요? 바로 국내 토종 이커머스 업체들입니다.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가 대표적입니다. 전달보다 무려 18만 건이나 늘어난 79만 건의 설치를 기록했습니다. 사람들이 쿠팡과 중국 앱 사이에서 고민하다가 차라리 국내 기업 플랫폼을 선택한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마켓도 반사 이익을 봤습니다. 5만 건 이상 증가하면서 18만 건을 넘어섰죠. 11번가는 전달보다는 약간 줄었지만 전체 평균으로 보면 여전히 높은 수준인 20만 건대를 유지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보면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는 역설적이게도 국내 이커머스 지형을 재편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쿠팡 자체는 튼튼한 사용자 기반 덕분에 타격을 최소화했고 중국 플랫폼들은 신뢰 문제로 큰 타격을 입었으며 국내 토종 업체들은 틈새를 파고들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편리함과 보안 사이에서 갈등하게 됩니다. 쿠팡의 새벽 배송은 정말 편합니다. 중국 앱들의 저렴한 가격도 매력적이죠. 하지만 내 개인정보는 안전할까?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계속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 사태가 오히려 소비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웠다고요. 무조건 편하고 싸다고 덤비는 게 아니라 내 정보가 어떻게 관리되는지, 어느 나라 서버에 저장되는지 이런 것들을 따져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업들에게도 메시지를 줬습니다. 아무리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해도 보안 사고 하나로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 반대로 위기 상황에서도 기존 고객 기반이 튼튼하면 버틸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경쟁사의 위기가 나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쿠팡은 이번에 운이 좋았을 수도 있습니다. 연말 시즌이라는 타이밍, 대체제가 마땅치 않다는 현실, 이런 것들이 맞아떨어진 거죠. 하지만 만약 또 한 번 비슷한 사고가 터진다면 그땐 고객들도 참지 않을 겁니다. 중국 플랫폼들은 신뢰 회복에 나서야 할 겁니다. 단순히 가격 경쟁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국 소비자들에게 우리 플랫폼은 안전하다, 정보를 투명하게 관리한다, 이런 메시지를 확실하게 전달해야 다시 설치 수가 회복될 수 있을 겁니다. 국내 토종 업체들에게는 기회입니다. 지금이 바로 쿠팡의 아성에 도전할 수 있는 순간입니다. 배송 속도를 개선하고 상품 구색을 늘리고 가격 경쟁력을 갖추면서 동시에 보안은 철저하게 지킨다는 이미지를 만들어야 합니다. 결국 승자는 소비자여야 합니다.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우리는 더 나은 서비스를, 더 안전한 환경을, 더 합리적인 가격을 누릴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쿠팡 정보 유출 사건 이후에도 계속 쿠팡을 쓰시나요? 아니면 다른 플랫폼으로 옮기셨나요? 중국 앱에 대한 우려,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이슈를 계속 다루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커머스 플랫폼들의 보안 시스템을 비교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